유니트 7번 환경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을 초기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죠. 지금 화면을 보시면 홈스크린 화면이 보이는데요. 환경 설정에서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을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에디트 메뉴에 들어가시고요. 프리퍼런스, 제너럴 항목을 선택하겠습니다. 오른쪽 밑에 보면 리셋 프리퍼런스라는 버튼이 보이시죠?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이 재시작한다는 내용이 밑에 보이게 됩니다. 승인하도록 하죠. 지금 다시 리스타트 하겠습니다. 초기화된 프로그램의 첫 화면이 보입니다. 중요한 환경 설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에디트, 프리퍼런스, 제너럴 키보드 인크리먼트라고 있는데요. 개체를 상하 좌우로 조금씩 이동할 때 기본값이 1포인트라는 의미이고요. 오브젝트가 기본적으로는 각도가 0도의 위치에 있고요. 코너의 반지름은 12포인트라는 뜻입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Use Legacy File New Interface라는 항목을 체크하시게 되면 이전 버전의 환경을 활성화하여 새 파일을 만드시는 방법입니다. Use Preview Bound라는 항목을 체크하시면 오브젝트의 선택 영역의 범위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항목은 체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보이는 더블 클릭 to isolate라는 내용은 개체의 격리 모드를 들어갈 때는 더블 클릭을 하시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밑에 보시면 스케일 코너라고 있는데요. 만약에 체크하는 경우에는 모서리가 둥근 오브젝트의 경우 모서리의 크기를 함께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해제해 놓고 쓰겠습니다. 다만 스케일 코너를 체크하신 경우에는 테두리와 이펙트의 크기를 동시에 조절하는 경우 같이 체크하고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 항목은 해제해 놓고 A4 규격의 문서를 하나 만들도록 하죠. Create New 누르시고요. 프린트 항목에서 A4를 선택하시고 단위는 밀리미터로 놓으시고요. 가로 방향으로 놓으신 다음에 Create 누르겠습니다. 물론 화면의 밝기를 저는 밝게 해놓고 쓸 예정입니다. Edit, Preference, User Interface. 가장 밝은 밝기와 캔버스 색깔은 흰색으로 놓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Use Preview Bound에 관한 내용들을 환경 설정을 바꿔봤었는데요. 일단 도형을 하나 그리도록 하죠. 동그라미 L, Shift 누르면서 동그라미를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에서 작업 환경을 My Workspace로 변경해 놓겠습니다. 오른쪽에 스와치 패널이 보이네요. 면색은 파랑으로 하시고요. 스위치 X를 누르신 후에 노란색을 선색으로 정하도록 하죠. 스트로크 패널에서 테두리의 두께를 두껍게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바운딩 박스의 크기는 패스의 크기와 동일합니다. 오브젝트를 하나 복사하겠습니다. 오브젝트 해제를 합니다. 바닥을 클릭한다는 뜻이겠죠. Use Preview Bound를 체크하고 오브젝트를 선택해 보시면 오브젝트 외곽의 크기로 바운딩 박스가 보여지게 됩니다. 이번엔 사각형을 하나 그리도록 하죠. 단축키는 M입니다. 사각형을 하나 그렸습니다. 바닥을 클릭해서 Use Preview Bound를 체크 해제하겠습니다. 그러면
패스의 크기로 바운딩 박스가 보이겠죠? 오른쪽에 Alt 누르고 복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가 체크되어 있지 않는 경우를 먼저 하죠. 체크되어 있지 않으면 이 두께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테두리의 두께가 얇아지지 않죠. 바닥을 클릭해서 오브젝트를 해제한 후에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제 테두리와 효과는 크기의 변동에 따라서 동일하게 작아지거나 커지거나 합니다. 자, 줄여볼까요? 위와 비교해 보면 확실히 차이가 보이게 됩니다. 앵커 포인트나 핸들 그리고 바운딩 박스의 화면의 크기를 크게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 설정의 단축키가 Ctrl K였죠. Ctrl K 꺼내겠습니다. 셀렉션 앵커 포인트라고 보이고요. 앵커 포인트, 핸들, 그리고 바운딩 박스가 화면에 기본 크기가 아닌 아주 크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보죠. 이제 동그라미를 선택해 보면 아주 큼지막한 앵커 포인트 또는 핸들 모양이 보여지게 됩니다. 전체를 선택하겠습니다. Select All, Edit, Clear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키보드에서 딜레이트 키를 눌러도 되겠죠. 이번엔 타입 툴 T 눌러 보겠습니다. 디폴트 컬러 D 누르고요. 드래그 하겠습니다. 화면에 무수히 많은 텍스트가 미리 보기로 채워지는데요. 이 기능을 환경 설정에서 찾아볼까요? Ctrl K 하시고 타입 항목에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Fill, New Type Object with Placeholder 이 항목 때문에 자동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해제를 하고 그려보도록 하죠. 옆으로 좀 치우겠습니다. 타입 툴로 드래그 하면 이번에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단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뷰에 들어가서 룰러, 쇼 룰러, 자를 먼저 꺼냅니다. 위에 눈금자가 보여지게 되는데요.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단위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오른쪽 프로퍼티 패널에 유니트 안에서 단위를 변경하실 수도 있죠. 이번엔 안내선 격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뷰에 들어가서 그리드를 먼저 살펴보죠. 화면에 그리드가 보여지게 됩니다. 굵은 선의 간격과 가는 선의 간격들이 보이는데요. Ctrl K 해서 어떻게 기본값이 적용되어 있는지 살펴보죠. 가이드 앤 그리드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격자에서는 25.4mm씩 이고요. 25.4mm를 세분화하여 8등분 했다는 의미입니다. 각자 본인의 작업에 맞추어서 조정하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 가이드를 보죠. 스마트 가이드는 크게 변경하지 않고 쓰셔도 되는데요. 한 가지 불편한 점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도형을 그릴 때 회색 바가 자꾸 생겨서 화면을 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저먼트 라벨을 해제해 놓고 쓰시기를 권장합니다. 슬라이스에 대한 기능입니다. 먼저 자를 꺼내 놓도록 하겠습니다. 뷰 들어가셔서 룰러, 쇼 룰러 상단과 왼쪽에 자가 보이게 되죠. 메뉴 부분을 조금 확대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른 상태에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쪽과
왼쪽에서 가이드를 꺼내 놓도록 하죠. 이제 가이드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미지를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슬라이스, create from guide. 그러면 잘린 이미지의 번호가 보여지게 되죠. 만약에 감추고 싶으시면 hide slice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하이픈 언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문서를 하나 열어놓고요. Ctrl T를 누르도록 하죠. 캐릭터 패널이 보입니다. 밑에 보시면 언어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영어, 그 다음에 영국이라고 선택했다고 가정하고요. 이 언어에 하이픈을 사전에 넣기로 결정하셨다면 파라그래프에 들어가서 하이프네이트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에디트, 프리퍼런스, 플러그인을 꺼내도록 하죠. 스크래치 디스크가 보이는데요. 기본 하드디스크의 저장 위치와 보조 하드디스크의 저장 위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변경을 하신 후에는 일러스트레이터를 다시 시작해야만 변경됩니다. 유저 인터페이스 항목에서 보시면 화면의 밝기와 캔버스의 밝기를 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오픈 도큐멘트 as 탭을 체크하시게 되면 문서가 별도로 떨어지지 않고 붙게 되죠. 그리고 UI의 크기를 저는 크게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퍼포먼스 항목을 체크해 보죠. GPU 퍼포먼스에는 그래픽 카드의 성능을 찾을 수 있고요. 밑에 언두 카운트에 들어가시면 실행 취소의 횟수를 50에서 200 정도 사이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파일 핸들링 체크해 보죠. 위쪽에 보시면 자동 저장을 활성화할 수도 있고요. 최근에 작업했던 파일의 개수를 20개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클립 핸들링은 특정 파일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설정과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 붙여넣기 위해서 클립보드의 아트를 복사하는 방법에 대한 설정입니다. Appearance of Black 이라고 되어 있죠. 모니터와 인쇄의 검정색의 두 가지 설정을 구분하여 보여주고요. 기본 설정은 오른쪽에 위치 블랙으로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로 타블렛을 설치하는 경우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니트 7번 환경 설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엔 유니트 8번 패스파인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